안전감시 소개 및 사용법 안내. 수혈 안전감시. 수혈 안전감시란 혈액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과정의 안전성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헌혈자나 수혈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사건 또는 반응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절차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을 보고하는 수혈 후 이상 반응 감시 체계이며, 예방 가능한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의 발생률을 낮추어 수혈 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8년 첫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는 국가 수혈 안전감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수 및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범 사업 첫 해에 18개 기관이 626건의 특이사항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혈액관리로 수가 신설 및 산정 기준에 한국혈액감시체계 참여 여부가 포함되면서 참여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제2주기 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준 및 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검사실 인증 항목 문항에 수혈 안전감시 가입 및 보고가 포함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기관이 증가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2021년부터 의료기관의 수혈관리실이 설치 운영되면서 참여기관은 더욱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총 367개 기관이 참여하여 이 중 331개 기관에서 6,735건을 보고하여 총 36,857건의 수혈 특이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수혈 특이사항은 의료기관 내에서 혈액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수혈 전, 중, 후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혈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수혈 관련 증상을 말합니다. 수혈 특이사항 중 수혈 관련 오류는 잘못된 수혈을 초래하는 수혈 오류와 표준 업무 지침이나 병원 정책에서 벗어난 오류를 말하며, 수혈 관련 증상은 시간적으로 혈액제제의 주입과 연관된 환자의 반응으로 오류로 인해 발생하거나 환자와 혈액제제 간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환자에게 수혈 관련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오류와는 무관한 경우이고, 보라색 부분은 오류로 인해서 수혈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이며, 빨간색 부분은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환자에게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오류가 미리 인지되어 환자에게는 아무런 증상 발생 위험이 없었던 경우, 즉 니어 미스 근접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수혈 관련 오류와 증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고 전 오류는 혈액원에서 헌혈받은 혈액이 혈액은행에 입고되기 전에 발생하는 오류로, 혈액형이나 항원형 검사의 오류, 혈청학적 검사의 오류,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공급, 잘못된 혈액 성분의 채집 등을 말합니다. 처방 관련 오류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 처방이나 불필요한 처방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 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처방, 수혈 요청서 작성 오류 등을 말합니다. 체열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를 목적으로 환자 혈액을 체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다른 환자의 검체 채취, 검체에 대한 세부 기록 오류 등을 말합니다. 수혈 전 검사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실에서 수혈 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교차 적합 시험 오류, 혈액형 검사 오류, 항체 선별 검사 오류, 항체 동정 검사 오류, 혈청 검사 오류, 과거 기록 조회의 오류, 사무적인 오류, 다른 검체를 검사, 자검체 표지 오류 등을 말합니다. 혈액은행 업무 중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처방 확인, 출고 혈액의 선택, 보관, 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선택 및 불출, 방사선 조사 미시행, 냉장 보관상 문제 등을 말합니다. 출고 후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혈액이 출고된 후
환자에게 수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일반적인 혈액 주입 과정에서의 오류, 환자 병상력 확인 과정 중 오류, 혈액 주입 과정 수행 지침을 어김 등을 말합니다. 수혈 관련 증상은 급성 용혈 수혈 반응, 지연성 용혈 수혈 반응, 지연성 혈청학적 수혈 반응, 발열성 비용혈 수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저혈압 반응,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 수혈 관련 순환량 과다, 수혈 관련 호흡곤란, 수혈 후 자반증, 수혈 관련 이식 편대 숙주병, 수혈 전파성 감염 및 앞의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혈 관련 증상으로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혈 관련 증상에 대한 정의는 수혈 안전감시 보고 방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수혈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장기 조직 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 수혈 안전 감시에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혈 특이사항 보고서를 입력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기 조직 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 수혈 안전 감시에 제로 보고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혈 안전 감시 참여 절차. 수혈 안전 감시 참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혈 안전 감시 이용을 위해 장기 조직 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 URL로 접속합니다. 수혈 안전 감시를 이용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권한을 신청하면 관리자의 승인 후 정상적인 로그인을 통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용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권한 신청을 위해 사용자 가입을 눌러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기간과 폐기정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등록 및 반환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된 신청서 스캔 파일을 준비하세요. 스캔 파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캔 파일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에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관 유형을 선택하고 기관 검색을 클릭합니다. 소속 기관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검색된 목록에서 해당하는 기관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권한을 선택하면 되는데 희망하는 권한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신청서 스캔 파일까지 선택했다면 권한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 확인 팝업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장기 조직 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 가입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가 권한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 출력되는 화면으로 전화번호 수정, 신청 권한 변경, 가입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출력되면 아직 관리자의 권한 승인 이전입니다. 업무 관리자의 승인 후 로그인 시 메인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이번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장기 조직 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를 갱신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갱신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여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공동인증서 변경창이 출력되는데 여기서 갱신 또는 변경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변경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조직 혈액통합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접속하는 메인 화면인데요. 나의 정보는 등록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은 시스템을 종료하고 초기 접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는 공통으로 제공하는 메뉴로 공지관리, 업무연락, 자료실 관리, 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연락 메뉴는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를 클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된 권한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지관리는 승인된 시스템별 공지사항을 조회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조건은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과 내용을 제공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선택 후 상세보기 클릭 또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선택한 공지사항의 상세보기를 제공합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무 연락은 시스템 사용자 간 메일처럼 내용과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무 연락 수신함은 수신한 업무 연락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상세보기, 전달, 회신,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송신함은 다른 사용자에게 송신한 업무 연락 목록을 조회합니다. 새로 작성,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확인자, 재송신, 회수, 삭제 기능을 제공하며 버튼을 클릭하면 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작성을 클릭하면 업무 연락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수신처를 설정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은 제외되어 필요한 경우 새로 설정을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그런 다음 송신을 클릭하여 업무 연락을 전송합니다. 수혈 안전감시 보고. 지금까지 장기조직 혈액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에서부터 간단한 사용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수혈 안전감시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를 클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된 권한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혈 안전감시를 선택하면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혈 안전감시 업무 화면에서 좌측 메뉴를 클릭하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참여기관 정보 등록 관리를 클릭하여 의료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을 클릭하여 의료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면 참여기관 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참여기관 혈액제제 관리를 클릭합니다. 혈액제제 사용량은 매년 전년도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사용량을 입력하려면 신규 등록을 클릭하여 의료기관 정보, 혈액제제 사용량을 입력하고 기타 혈액제제 사용량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를 추가하여 사용량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면 참여기관 혈액제제 관리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여기관 정보와 혈액 사용량 등록을 마쳤으면 수혈 특이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제로 보고를 클릭하여 제로 보고서 등록을 합니다. 반면 수혈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수혈 특이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등록 화면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환자 정보, 발생 일시, 확인 일시, 발생 장소,
발생 관련자와 확인자의 직종, 혈액제제 종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수혈 관련 오류가 발생했지만 수혈 관련 증상은 없을 때 수혈 관련 증상 및 징후가 없음을 클릭한 후 수혈 전 오류인지 후의 오류인지를 선택합니다. 수혈 관련 오류에는 입고 전 오류, 처방 관련 오류, 체열 관련 오류, 수혈 전 검사 관련 오류, 혈액은행 과정 중 오류, 출고 후 오류, 그 외 기타 오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고 전 오류에는 혈액형이나 항원형 검사의 오류, 혈청학적 검사 오류,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공급, 잘못된 혈액 성분의 채집이 선택 항목으로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오류도 추가 입력사항 및 기타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사항에는 최대한 6하 원칙에 따라 사건의 개요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처방 관련 오류에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처방, 수혈 요청서 작성 오류가 있고 체열 관련 오류에는 다른 환자의 검체 채취, 검체에 대한 세부 기록 오류가 있으며 수혈 전 검사 관련 오류에는 혈액은행에서 이루어진 검사 또는 사무적인 오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오류를 모두 선택합니다. 혈액은행 과정 중 오류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선택 및 불출, 방사선 조사 미시행, 냉장 보관상 문제를 선택합니다. 출고 후 오류는 일반적인 수혈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 환자 병상엽 확인 과정 중 오류, 수혈 시행 과정 수행 지침을 어김을 선택합니다. 오류에 대해 더 자세히 작성하고 싶을 경우 추가 입력사항 및 기타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타에는 6가지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오류를 입력합니다. 수혈 관련 증상 및 징후 발생은 수혈 관련 오류가 없는지, 오류가 발생했는지로 나뉩니다. 혈액 관리 업무에 오류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증상만 작성하게 되며 혈액 관리 업무에 오류 발생을 선택한 경우는 증상과 오류 모두를 작성합니다. 수혈 관련 증상은 수혈 관련 증상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수혈 관련 가능성이 높은 증상만 보고합니다. 기타는 수혈 관련 증상 정의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혈과 관련된 증상을 기입합니다. 해당하는 수혈 관련 증상을 선택하고 중증도를 선택합니다. 증상은 있으나 특별한 의료 처치를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대증 치료의 목적으로 약물이 투여된 경우 경증으로 보며 수혈로 인해 입원이 필요하거나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 중대한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투여, 수액 치료 등의 의료 처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중등증에 해당합니다. 중증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합제 투여, 기관 삽관, 중환자실 치료 등의 적극적인 의료 처치가 시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수혈 관련 증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이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증상별 보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용혈 수혈 반응은 수혈 중 또는 수혈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용혈의 임상 및 검사 소견을 보입니다. 옆구리, 등 통증, 오한 경직, 파종 혈관 내 응고, 코피, 발열, 혈뇨, 저혈압, 신부전 등의 징후나 증상이 1개 이상 새로 발생하고 피브리노겐 감소, 합토글로빈 감소, 고빌리루빈 혈증, LDH 증가, 혈색 소혈증 등의 검사 소견이 2개 이상 양성이고 추가로 원인이 면역성인 경우는 직접 항글로불린 검사와 항체 용출 검사 모두 양성이어야 하고 비면역성인 경우는 혈청학적 검사가 음성이고 물리적 원인이 규명될 때 급성 용혈 수혈 반응으로 진단합니다. 급성 용혈 수혈 반응에 대한 보고는 수혈된 혈액 성분과 환자 증상, 검사 소견을 입력합니다. 수혈량은 각 의료기관에서 설정한 혈액 제자별 용량에 따른 투여량을 입력하고 수혈 시작 후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을 기입합니다. 그 다음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의 원인을 선택합니다. 모를 경우 원인 모름을 선택하며 다른 원인이 있다면 기타에 기입합니다.
해당하는 환자의 증상을 모두 선택하고 검사 소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상 없음을 선택하지만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이상 소견을 모두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 입력에는 선택 항목 외에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입력합니다. 작성된 보고는 임시로 저장할 수 있으며 등록한 경우 관리자가 확인 처리하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홈페이지의 업무 연락을 활용하여 수정 사항을 전달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성 용혈 수혈 반응과 지연성 혈청학적 수혈 반응은 수혈 후 24시간부터 28일에 발생하므로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을 일 단위로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증상과 검사 소견을 입력합니다. 가장 발생률이 높은 수혈 관련 증상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혈 반응은 수혈 중 혹은 수혈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또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측정되며 수혈 전보다 체온이 1도 이상 상승되거나 오한, 경직이 동반된 경우 보고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수혈 전 37.3도에서 수혈 후 38.3도로 수혈 전보다 체온이 1도 이상 상승한 경우 보고해야 할 대상자가 맞습니다. 반면 수혈 전 36.1도에서 수혈 후 37.9도로 수혈 전보다 체온이 1.8도 이상 상승했지만 해당 대상자는 체온이 38도 미만이기 때문에 발열성 비용혈 수혈 반응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열성 비용혈 수혈 반응 외에 다른 발열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쳐 진단합니다. 계속해서 알레르기 반응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수혈 중 혹은 수혈 후 4시간 이내에 다음 중 2개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결막부종, 저혈압, 가려움증,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을 선택하고 증상 발생 시 시행된 치료를 선택합니다. 저혈압 반응은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수혈 이상 반응, 즉 세균 오염, 급성 용혈 수혈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수혈 관련 폐 손상 등을 배제하고 수혈 중이나 수혈 후 1시간 이내에 저혈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수혈 전보다 30mm 머큐리 이상 떨어지고 수축기 혈압이 80mm 머큐리 이하인 경우 저혈압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저혈압 외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증상 없음을 선택하고 다른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있으면 모두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또 환자에게 필요하였던 조치사항도 선택합니다.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 수혈 관련 순환량 과다, 수혈 관련 호흡곤란은 동일한 추가 입력 사항이 뜨고 항목 중 가능성이 높은 증상 정의에 체크합니다. 만약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 또는 수혈 관련 순환량 과다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은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저산소증, 저혈압, 오한, 발열 등도 동시에 관찰됩니다. 흉부 X선 촬영상 양측성 폐 침윤 소견이 보이며 약 80%의 환자는 인공호흡기 치료로 4일 정도면 회복되나 수주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기도 하고 5에서 10% 정도는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랄리 타입 원형은 ARDS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이며 트랄리 타입 2형은 ARDS 위험인자가 있거나 경증의 ARDS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혈 전 12시간 동안 안정된 호흡기계 상태인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증상 및 검사 소견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혈 관련 순환량 과다는 수혈 후 1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및 폐부종의 발생 또는 악화의 증거를 보이며 A부터 E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정의합니다. 수혈 관련 호흡곤란은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이나 수혈 관련 순환량 과다,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혈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호흡곤란으로 정의되는 배제 진단입니다. 수혈 후 자반증은 수혈 후 5에서 12일 사이에 혈소판 수가 수혈 전 수치의 20% 미만으로 감소되면서 환자 혈액 내에서 혈소판 특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발견됩니다. 해당하는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 및 시행된 치료를 선택합니다. 수혈 유발 이식편대 숙주병은 수혈 후 2일에서 6주 사이에 발생하며 홍반성 반구진성 발진이 신체 중심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거나 설사, 발열, 간 비대, 간 기능 이상, 골수 무형성, 범혈구 감소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으며 피부나 간 조직 생검으로 확진합니다. 병행 사용된 약물 및 방사선 조사와 HLA 형별, 임상 증상, 진단의 근거 및 치료를 입력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량과 확인된 검사, 다른 위험 인자를 입력합니다. 세균이나 진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량 및 증상 발현 시기, 증상, 환자 및 수혈 혈액에서 혈액 배양 검사 시행 여부, 그리고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량 및 증상 발현 시기, 증상, 원인 기생충 및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수혈 특이 사항은 발생일, 확인일, 등록일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혈관리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은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위원회의 개최 및 이수 내역을 신규 등록으로 보고합니다. 수혈관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수혈관리실 설치 및 근무 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수혈 특이사항 의료기관 보고 현황은 사용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의 수혈 특이사항 보고 현황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수혈 특이사항 월별 발생 현황은 사용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의 수혈 특이사항 발생 현황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수혈 관련 오류 월별 발생 현황은 사용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의 수혈 관련 오류 발생 현황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수혈 관련 증상 월별 발생 현황은 사용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의 수혈 관련 증상 발생 현황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수혈 관련 증상 제재 종류별 현황은 사용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의 혈액 제재별 수혈 관련 증상 현황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이상으로 수혈 안전감시 소개 및 사용법 안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